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아동간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그 영아의 간호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새롭게 5단원 유아간호에 대해서 한번 공부 복습해 보겠습니다. 유아간호는 영아간호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내용이 간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포인트 잡아가지고 쉽게 복습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유아간호라 하면 유아들은 이제 1세에서 3세까지를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유아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신체적인 발달 면에서는 그 영아기에는 이제 막 아이들이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고 해서 그 인생 전체에 걸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아기에 있어서는 그런 수평적 발달보다는 수직적으로 신장의 증가가 체중 증가보다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다리 길이가 길어지고 해서 이러한 그 수직적 발달이 일어난다는 점 특징으로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유아에 있어서는 이제 기억하시나요? 3020이라고 30개월, 2년 반 정도의 20개의 유치가 모두 나죠. 그래서 이 치아 구강 쪽으로 3020이라는 숫자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발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이제 유아들은 이제 근육이 뼈보다 빨리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특수한 근육 움직임도 많이 증가가 되고 이러한 근육의 힘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자율성이 증대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증가된다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막 잘 움직이고 스스로 잘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이 시기에 가장 큰 사망 원인 1위가 유아기에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유아기에는 사고가 이제 그 제일 큰 사망 원인이고요. 그 영아기에 있어서 사망 원인 1위는 기억하시나요? 그 영아기는 이제 선천적 기형이 사망 원인의 1위였다면 유아기의 사망 원인은 사고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고 중에서도 특히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 시기의 감각 발달은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감각이 이제 계속적으로 발달을 해 나가서 완성이 돼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하실 게 시력적으로 이제 완성은 다 되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깊이에 대한 인식은 아직 그 아동기 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력은 발달했어도 깊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위에 말씀드린 낙상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인지 발달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그 상징적인 사고 여기서 이 상징적인 사고라 하면 이제 정신 표방, 지연 모방, 그래서 상징놀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이제 엄마를 보고 그 엄마의 역할을 이해하고 아빠를 보고 아빠는 저런 사람이구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역할 놀이, 엄마 아빠 놀이나 뭐 병원 놀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징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강한 시기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이제 그런 거죠. 그 자기가 보는 그 중심에서 자기가 보고 있는 걸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본다고 느끼는 이제 그러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망 수용 능력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의 그 관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보이는 그 오로지 그 모습만을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보고 있다라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 모습을 보인다 해가지고 자기 중심적 사고가 이 시기에 많이 나타나는 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직관적인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 직관적인 사고는 양이나 수 보존 개념이 없다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똑같이 생긴 컵에 물을 이렇게 담아놨다가 그 보는 자리에서 또 똑같이 생긴 컵 말고 조금 모양이 다른 컵에다가 이 물을 이렇게 같이 부었을 때 이 질 양은 변함이 없는데 보여지는 모습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렇게 기다란 이 컵에 있는 물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이나
그 수에 대한 그 감각이 아직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보여지는 그 모습 그대로만 사고를 하게 된다는 직관적 사고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물활론적 사고라고 해가지고 모든 생명에 이제 감정을 부여하는 거죠. 자기가 매일 갖고 노는 인형에다가 뭐 누구야 안녕 그러면서 뭐 말을 건다든지 뭐 나무가 아프다 뭐 비가 오면은 뭐 창문이 눈물을 흘려요 라든가 이렇게 아이들은 그 굉장히 아름다운 시선에서 바라보잖아요 모든 사물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물활론적 사고가 발달하는 그 특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 정서적 발달 면에서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거절증입니다. 제일 처음 배우는 말이 뭐 엄마 아빠에 이어서 싫어, 안 해, 뭐 안 돼, 뭐 그런 말들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절증, 그리고 떼써서 무조건 마트에 가서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거, 그다음에 양가 감정하고 뭐 의식적인 행동 이러한 특성들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시기에 아이들이 또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야뇨증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적 발달 면에서 보면은 그 프로이트의 그 이론에 따르면은 그 영아기에 이제 구강에 이제 관심이 많던 것이 이제 유아기에는 구강에서 학문 쪽으로 관심이 옮겨오게 되죠. 그래서 이 학문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이제 그 배변 훈련을 통해서 이제 뭐 대변을 가리고 소변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만족을 느끼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배변 훈련 시기가 중요한데요. 이 배변 훈련 시기를 함에 있어서 그 훈련을 하는 그 배변 훈련을 하는 그 교육 그 부모에 대한 그 태도나 그 훈련 방식이 이 아이에게 굉장히 큰 인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변 훈련을 시킬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칭찬을 해가면서 이제 잘 시켜야 이제 그게 인격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 발달적인 측면은 물론 이 시기에는 이제 언어가 단어의 폭도 넓어지고 어휘력도 증가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말하는 걸 즐기죠. 독백도 즐기고. 그래서 이제 꾸준히 아이들이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대답을 참 잘해줘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엄마들이 참 그렇게 대답을 잘 해주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 다음에 놀이 부분에서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 놀이 부분에서는 그 전체적으로 이제 섬세한 근육 발달이 이제 되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그 개념도 배우고 친구들과 같이 놀고는 있지만 장난감을 가지고 따로 혼자 노는 시기가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집 같은 데를 보면은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긴 하지만 각자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가지고 각자 노는 그런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시기가 약간 그런 시기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이란 유아 그 시기에 있어서의 특징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퇴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퇴행이라는 말은 그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처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인데요. 이게 딱히 이게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생이 생겼다든가 그래서 그 동생이 그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으면 갑자기 얘도 그 동생처럼 행동을 하고 어리광을 부리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동생이 생긴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시 그 역으로 발달이 이제 역으로 가가지고 퇴행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정상적으로서 아주 특별한 뭐 치료 방법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응을 퇴행이라고 하고요. 분리불안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의존 대상으로부터 분리 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맞벌이 부부의 그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놔두고 이제 출근을 할 때 아이들이 막 울고불고 막 매달리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분리불안이고요. 분노 발작은 말이 조금 너무 좀 엄청난 표현이라서 그러는데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떼쓰는 거 그런 걸 이제 분노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신체 기능 조절 능력이 생겨서 관략근이 조절되기 때문에 대소변을 가리는 시기가 되는 거고요. 자존감이 한참 발달하는 시기. 그리고 이제 유분증이라고 해서 대소변을 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가끔 이제 실수로 그게 그 부적절한 곳에다가 변을 보는 일이 나타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유분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특징이 이제 거절증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 싫다고 거절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거절증이고요. 이 시기 아이들 고집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이제 야뇨증,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했고, 그다음에 낙상사고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깊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턱대고 뛰어내린다거나 해서 생기는 사고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유아들의 간호 돕기 한번 보겠습니다. 유아들에 있어서 영양 공급은 이제 뭐 영아처럼 이유식을 한다던가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고요. 대신에 이제 소량씩 1일 3회 정상적으로 성인과 비슷하게 제공을 하면서 간식과 함께 영양 골고루 가도록 제공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시기가 마침 또 음식을 거절하면서 편식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포인트 2단원선에서 중요한 건 대소변 가리기입니다. 대소변은 이제 보통은 이제 12에서 18개월, 이게 이제 많이 들어보신 개월수이실 거예요. 대천문이 닫히는 시기가 12에서 18개월이죠. 대천문이 닫히니까 응가할 때 이제 끙 하고 힘을 줘도 위에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이런 훈련 과정과 훈육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동의 성격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 훈련은, 대소변 훈련은 일단은 처음에 대변을 먼저 훈련시키고 나서 소변 훈련을 가게 됩니다. 이 순서가 이제 대변 먼저, 그 다음에 소변 먼저인데요. 이 소변 훈련, 대변은 이제 12에서 18개월에 이제 가리고, 소변은 이제 점차 조금 더 있다가 가리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밤에도 소변 가리기가 완벽해지는 그 시기는 3, 4세경에 이게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12에서 18개월 뭐 3, 4세경의 완성이라고 하지만, 이런 훈련은 이제 그 아이의 발달 상태가 어떻게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항문과 요도 괄약근의 수의적 조절 능력이 가능할 때부터예요. 수의적 조절 능력이라는 건 이제 수의근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그걸 수의근이라고 하고, 불수의근은 뭐 이렇게 심근처럼, 심장에 있는 근육처럼 내가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항문과 요도 관략근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수의근으로 만든 그 조절 능력이 갖춰지는 그 시기가 바로 이 대소변을 가리기에 딱 유용한 그 시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소변 가리기 중요하다는 거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육은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유아기의 이제 건강 관리에는 아까 말씀드린 낙상과 사고 조심해야 되고요. 화상도 이 시기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막 걸어 다니면서 지가 관심 있는 거 다 들춰보고 다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이제 약 중독입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이제 보관을 잘 못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사탕인 줄 알고 이제 그걸 약을 먹게 돼요. 그래서 중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나 보호자의 그 조심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영양과 비만은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이제 충분히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시기에 예방 접종, 영아기와 마찬가지로 맞춰야 될 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맞춰서 잘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치아 관리는 마찬가지로 충치와 치석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영아와 마찬가지로 이제 칫솔질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차트에서 대소변 가리기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아동 학대 부분입니다. 이 아동 학대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유형이 있어요. 신체적인 학대냐, 정서적이냐, 성적이냐, 방임이냐, 유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구별하실 수만 있으시면 문제 푸시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우선 이제 신체적인 학대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무튼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을 말하는 거겠죠. 때린다거나 꼬집거나 뭐 물어뜯고
붓고 핥히고 이러한 전반적인 신체에 가하는 상해를 신체적 학대라고 할 수 있고요. 정서적인 거는 막 그런 뭐 욕을 한다거나 막 그 경멸적인 언어 폭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 내 왕따를 해서 뭐 딸은 빼고 아들만 이뻐한다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했던 벌칙인데 벌거벗겨서 막 쫓으면 애들이 수치심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정서적인 학대에 속하겠습니다. 네, 성적 학대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방임이라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뭐 불결한 환경에서 방치해서 아이를 키운다거나 뭐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방임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유기는 뭐 격리시키고 방치시키는 것들을 유기라고 해서요. 기본적으로 이런 예들을 나왔을 때 이런 게 어떤 학대에 속하는지 그 유형만 구별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그 유아 간호 이렇게 해서 배워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신장 증가가 체중 증가보다 크게 늘어나서 수직적 발달이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유아기 사망 원인의 1위는 사고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인지 발달에서 뭐 이러한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시기 아이들은 혼자 노는 시기라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말씀드린 대소변 가리기의 특징들, 그 다음에 아동 학대에 있어서 종류들,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아시면 유아 간호는 이제 틀리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차트 6단원으로 복습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